자, 13번부터. 자, 13번의 두 양수의 AB에 대해서 x값의 범위는 0보다 크거나 같고 2a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 자, 요때 자, x에 대한 방정식이 2 사인의 a분의 파이 x 자, 그리고 마이너스 루트 3에 곱하기 2b 코사인의 마찬가지로 a분의 파이 x에 자, 마이너스 루트 3은 0이다. 자, 이렇게 삼각 방정식이 인수분해되어 있는 상태인데 얘 서로 다른 시근 개수가 3개가 되도록 할 때 자, 그때 우리한테 세시근의 합은 6이다 라고 주어집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렇게 a와 b의 값을 곱한 값이 얼마인지 한번 표현해보라. 일단 주어진 방정식 해석부터 하면 인수분해 예쁘게 돼 있으니까 sin a분의 파이 x가 2분의 루트 3 된다 또는 코사인 a분의 파이 x가 2b분의 루트 3 된다. 자, 이렇게 지금 해석이 될 건데 문제는 요 삼각 방정식에 서로 다른 총 실근의 개수가 3개가 되도록 하라 그랬으니까 사인이랑 코사인 그래프부터 그려보자 라는 생각이고 자, 범위를 보니까 0에서 2a까지인데 이 삼각함수의 지금 주기 자체가 자, 파이분의 a 역서에다가 2파이 곱하면 되니까 주기가 그대로 2a가 되니 한 주기의 그래프를 그리자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려보면 사인 그래프는 이렇게 0에서부터 2a까지 한 주기 그려질 거고 구간의 경계에서 등호 다 들어가 있고 자, 코사인 그래프는 다시 1에서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위로 볼록하게 이렇게 자, 코사인 그래프 이렇게 그려지고 자, 문제는 sin a분의 파이 x가 2분의 루트 3 된다 라는 요 삼각 방정식에는 2분의 루트 3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냥 쭉 그어버리면 되는데 자, 어디 어떻게 볼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코사인과 사인이 같은 값이 되도록 하는 예각 범위에 있는 요 y좌표는 당연히 4분의 파이일 때 성립하는 값이니까 2분의 루트 1일 수밖에 없겠다. 그쵸? 그럼 2분의 루트 3은 얘보다는 조금 더 위에 있을 거니까 이렇게 y는 2분의 루트 3을 그어주게 되면 현재 이 사인 그래프와 y는 2분의 루트 3이 만나는 지점은 이렇게 두 개가 생기게 돼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실근 두 개를 만들었는데 이제 코사인 그래프에서 그러면 몇 개의 식을 더 만들어줘야 되냐면 일반적으로 3개니까 하나는 더 만들면 된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근데 문제가 코사인 그래프가 이렇게 지금 구간의 경계에 등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코사인 그래프에서 어떤 가로선을 긋더라도 자, 이렇게 지금 y좌표가 1 되는 거 y는 1을 그어도 교점은 2개가 되고 밑으로 아무리 내려가도 2개밖에 안 돼. 그럼 하나가 되는 순간은 언제밖에 없냐면 그 함수값이 마이너스 1인 순간이 있겠다. 그쵸?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이 2b분의 루트 3이 마이너스 1이면 되겠구나 하면서 여기서 숫자가 하나 추가하려고 했는데 자, 이렇게 돼버리면 b값이 자, 자리 바꾸게 되면 그대로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 될 수밖에 없어. 문제는 b가 문제에서 무슨 수라고 되어 있으니까 양수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는 b가 양수라는 조건에 모순이죠. 그럼 뭘까? 문제 잘못된 거 아닌가가 아니라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얘기를 하는 거니까 얘가 한 개의 근육을 갖지 않더라도 지금 대부분 2개를 갖는데 이 2개가 여기 있는 2개랑 하나 뭐 할 수 있는 상태? 겹칠 수 있는 상태를 얘기를 하겠다는 거다.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이 2개 중에 2개 가질 때 한 근이 겹친다는 생각을 할 수 있냐 이거고 그럼 여기서 겹치는 근을 만들기 위한 코사인의 위치를 생각을 해보면 나의 x좌표가 여기 오른쪽에 있는 요 x좌표랑 겹치면서 이렇게 y는 2b분의 루트 3이 하나 먼저 그려질 수가 있는데 이렇게 그려지게 되면 코사인 그래프에서 어쨌든 교점이 이렇게 하나 둘 편히 한번 적어봅시다. 여기를 점 A, 여기 점 B. 그럼 여기를 CD라고 두면
C랑 B의 X좌표가 겹치니까 어쨌든 총 서로 다른 시그넷은 3개는 만족스럽다. 그쵸? 근데 문제는 여기서도 그럼 2B분의 루트 3이 무슨 수가 되는 거니까? 음수가 되니까 모순이 되겠다. 그치? 그럼 겹칠 수 있는 그의 위치는 어디밖에 없냐면 점 A의 X좌표랑 겹치는 곳. 여기밖에 안 된다. 이런 생각이다. 그치? 이렇게 그려졌을 때 자, 교점이 지금 코사인이랑 이렇게 두 개가 생길 수가 있는 상태고 그럼 지금 A랑 여기는 C점의 X좌표가 겹치게 되기 때문에 자, 해는 세 가지밖에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겠다는 거. 됐나요? 그래서 이제 계산만 하러 가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서로 다른 세 시그널의 합이 6이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여기는 그를 표현을 할 건데 사인 값이 2분의 루트 3 되는 곳이 예각 범위에서 분노소와 안녕하세요. 자, 예각 범위에서 사인 값이 2분의 루트 3 되는 곳이 3분의 파이가 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대로 A값 구해보면 A분의 파이 X가 3분의 파이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파이 날아가게 되고 X값은 3분의 1A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 즉 점 A의 X좌표가 3분의 1A라는 얘기죠. 그럼 대칭성에 의해서 여기가 지금 A, 여기가 지금 한 줄이 2A가 되니까 BX좌표는 몇 분의 몇 A가 될 수밖에 없고 3분의 그렇죠 2A가 돼야 되겠죠. 이 3분의 A만큼 3분의 A만큼 더하고 빠지는 위치가 될 거니까 그럼 다시 여기 코사인에서 DX좌표는 자, 요 폭이 3분의 A가 되니까 또다시 여기 2A에서 3분의 A 빼면 되기 때문에 여기는 3분의 7A가 된다고 볼 수 있겠네. 그래서 이렇게 서로 다른 대지근은 3분의 A랑 3분의 2A랑 3분의 7A가 되면서 이거 세 개의 합이 극된다 그러면 A값 결정되고 나머지 필요한 것들 그냥 계산을 하면 된다라는 얘기죠. 끝! 이렇게 마무리해서 여기 Y좌표도 2B분의 루트 3에서 여기 Y좌표도 3분의 1의 1에 코사인에다가 집어넣으면 계산이 될 거기 때문에 나머지는 산수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돼서 끝. 그래서 일반적으로 서로 다른 대시근이면 두 개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의 시근이 겹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잘 생각해라 라는 문제였고 자 이렇게까지 13번 하고 14번을 준비합시다. 3분의 5에 그죠? 아 여기 3분의 7에 맞지. 그치 3분의 1을 빼야지. 그죠 3분의 5A가 되겠죠.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개를 해서 그치 지금 6 된다고 해서 A값 결정하고 A값 결정되고 나면 어쨌든 코사인의 Y좌표도 계산이 될 거고 이렇게 마무리 끝. 자 14번입니다. 얘는 좀 잘 그려야겠는데 자, 넘어가면 되나요? 표현을 체크됐으면 14번으로 가봅시다. 자, 지금 함수의 fx가 구간이 3개로 나누어진 함수가 되고 자, 구간의 경계가 마이너스 2가 있습니다. 그래프부터 빨리 그려보면 자, 마이너스 2 왼쪽에서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다 적어놓고 가보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생기고 마이너스 절대값 x 그 다음에 플러스 1 생기고 x 마이너스 1 생기고 자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쪽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 넣으면 얘는 마이너스 2,1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니까 자 여기 마이너스 2,1쯤 지나면서 떨어지고 있는 이런 직선이 생기겠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다시 절대값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니까 절대값 마이너스 x가 위로 뾰족한 그치 꺾여 있는 절대값 그래프가 되고 그걸 위로 한 칸 올렸으니까 얘 꼭지점은 0,0에서 위로 한 칸 올라가니 0,1이 되겠네. 그러면 자 여기 x좌표가 0인 곳이 있다 치면 여기 0,1의 꼭지점을 갖고 얘가 쭉 떨어지는데 잠깐만 비율 좀 많이 바뀌어야 되겠다. 비율에 맞게 그래프를 좀 그릴게요. 그래야 보기가 편안할 듯 합니다. 한 칸이니까. 너무 먼디? 여기 마이너스 2고 그럼 이쯤에 한 0이 있다 치면 여기 0,1 지나는 자 위로 뾰족한 이렇게 생긴 절대값 그래프가 그려질 거고
자, 여기 추가의 교점은 1,0, 마이너스 1,0 다시 아래쪽으로 떨어지면서 여기가 1,0 이렇게 되겠네. 그럼 얘 경계에서의 함수값은 지금 등호가 절대값이 있는 함수 쪽에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에 등호 들어갈 거고 다시 여기 2, 마이너스 1에 점이 찍히게 될 거고 다시 x는 2 기준으로 오른쪽에서는 x-1의 그래프가 드러나니까 2 집어넣으면 얘도 2, 1 지나면서 기울기가 1, 2, 3 이렇게 드러날 거다라는 것까지. 자, 이렇게 해서 fx가 구성이 됩니다. 자, 문제는 이제 gx라는 함수의 정의한 구성인데 기출분석하면서 비슷하게 하나 본 것 있었고 저 gx라는 함수는 어떻게 표현되냐면 리밋 t에 t가 x에 대한 혹한으로 갈 때 그 f의 함수값을 얘기를 하는 거고 자 우리가 이거 쉽게 표현하면 f라는 함수의 어쨌든 t에서의 정의역에서의 극한을 보는 건데 t 값이 지금 x에 플러스로 가고 있으니까 얘는 함수 f에 어떤 이미 x라는 지점에서 그냥 우극한 값을 얘기를 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 그래서 우극한 값을 함수값 g로 가져가겠다는 얘기라서 gx의 그래프를 fx를 이용해서 좀 그려보자는 생각이에요. 그려봅시다. 그러니까 x가 이쯤에 있으면 x에서 우극하면 이렇게 올라가는 요 극한값을 얘기를 하는 거다, 그죠? 그럼 연속인 부분에서는 극한값이랑 함수값이 어차피 어떨 거니까 같을 거니까, 그지?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정역 x가 연속인 부분이면 그럼 그냥 gx는 fx랑 똑같겠네. 극한값이랑 함수값이 똑같으니까 그냥 눈으로 보인다 그랬지. 그래서 극한값, 우극한값이랑 어차피 함수값 같으니까 자 이렇게 연속인 부분에서는 fx의 그래프를 그대로 따라서 쭉쭉쭉쭉 가다가 이제 구간의 경계가 중요하다 그치. 그럼 x값이 이렇게 마이너스 2가 됐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 x가 마이너스 2일 때는 g의 마이너스 2에서의 함수값을 f라는 함수의 마이너스 2에서의 우극한값으로 가져오라 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x좌표가 마이너스 2인 순간에서 f라는 함수의 마이너스 2에서의 우극한값은 지금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니까 그럼 g의 마이너스 2에서의 함수값은 여기 우극한값인 마이너스 1로 정의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되고 그래서 얘는 마찬가지로 이 fx 그래프랑 똑같이 2, 마이너스 1에서 함수값이 정의되는 gx의 그래프가 된다라는 거. 그럼 당연히 여기 x좌표 마이너스 2인 곳에서의 좌극하는 자 똑같이 마이너스 2, 1을 지나기 때문에 좌극하는 1이 될 수 있는 1이 될 수밖에 없는 형태의 gx의 그래프가 그려진다라고 보겠다는 거지. 그럼 또다시 연속인 구간의 fx 그래프를 따라서 쭉 그리면 되는 거고 그럼 이제 민감한 부분은 x좌표가 얼마인 곳일까? 당연히 2인 곳이겠다 그렇죠? 그럼 2인 곳에서 이제 함수값을 다시 g의 함수값을 정리를 해보면 그럼 g의 2라는 것은 f의 2에서의 우극한이 될 거고 그럼 g2는 2에서의 함수 f의 우극한은 지금 여기 y좌표가 1인 순간이 되는 거다 그렇죠? 그러면 2에서의 우극한은 지금 f 같은 경우는 1이 되기 때문에 g라는 함수의 정역 2에서의 함수값은 1로 정의가 된다는 거고 그럼 g라는 함수는 x좌표가 2일 때 y좌표 1로 정의되기 때문에 여기에 색칠이 되면서 그래프의 형태가 살짝 달라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여기로 빵꾸 뚫린 곳이 다시 2,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여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고 자 그럼 여기의 기울기가 1인 직선 쪽은 또다시 연속인 부분이니까 그래프가 똑같이 그려지니까 다른 점은 뭐밖에 없냐면 플러스 2에서의 함수값이 어디서 정의되느냐의 차이밖에 없는 두 그래프가 생긴다라는 얘기가 여기까지 됐다 그렇죠? 자 그래서 gx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주고 나면 지금 우리한테 원하는 게 뭐냐면 문제에서 원하는 것은 두 실수 a랑 k에 대해서 fx랑 gx-l을 곱한 자 이 함수가 x는 k에서 불연속이 되도록 하는데 그 불연속이 되는 지점이 몇 군데만 생겨야 되냐면 자, 두 개만 생기도록 하는 모든 실수 a의 값의 개수를 구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조건을 만족시키자는 얘기예요. 자, 공간 좁으니까 옮겨서 생각을 해보죠. 어차피 두 함수의 곱에 대한 연속성이 나왔으니까
곱한 함수의 연속성 우리가 이렇게 분리를 좀 해보면 연속인 부분이랑 연속인 부분을 곱하면 당연히 거기는 연속인 부분이 될 수밖에 없겠다, 그치? 그러면 불연속이 될 만한 곳은 당연히 두 함수가 서로 불연속인 부분들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겠는가에 대한 얘기인 거고, 그럼 gx-a라는 이 함수식은 gx 그래프를 x축으로 a만큼 평행이동한 거네. 근데 우리가 이거 평행이동할 때 한번 생각해야 되는 게 a 값이 0이 되면 평행이동이 일어나니까 안 일어나니까 a가 0인 건 따로 체크를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이다. 그죠? 그럼 어쨌든 평행이동 안 하는 게 제일 쉬울 거니까 a가 0인 상황부터 본다 칩시다. 자, a가 0인 상황을 본다 치면 현재 f라는 함수의 불연속이 되는 지점이 x좌표 마이너스인고 플러스인고, g도 마찬가지로 x랑 마이너스랑 플러스에서 불연속이니까 a가 0일 때는 fx라는 함수랑 gx라는 함수의 곱에서 얘들 각각 불연속인 지점에서의 연속성을 확인을 해봐야 되고, fx 같은 경우는 x가 마이너스인 곳이랑 2, 그 다음에 gx라는 것도 x좌표가 마이너스인 곳이랑 2인 곳에서 불연속이 드러나니까 불연속 곱하기 불연속은 바로 판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얘는 항상 직접 조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럼 빨리빨리 한번 해보죠. 자, 마이너스 2에서의 연속성 확인해보면, 자, 좌극한 곱하기 좌극한을 계산을 해보면 되겠다. 그치? 그럼 여기서 좌극한 곱하기 좌극한은 얼마가 되고? 1이 되고, 그럼 마이너스 2에서의 좌극한은 1이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에서의 우극한을 보면 우극한 곱하기 우극한 하면 되니까 우극한 곱하기 우극한에도 얼마가 되고? 1이 되고, 그럼 다시 마이너스 2에서 함수값 곱하기 함수값 하면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 되니까 마이너스 2에서의 함수값 곱하기 함수값 해도 얘는 1이 나오니까, 자, 이 지금 두 개의 곱의 함수는 fx 곱하기 gx는, 자, x는 마이너스 2에서 무엇을 만족시킬 수밖에 없냐면 연속을 만족시킬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렇죠? 그럼 생각해보자. 불연속 지점이 지금 몇 개가 생겨야 되냐면 두 개가 생겨야 되거든. 두 개가 생겨야 되는데 이미 내가 가질 수 있는 불연속점 최대 여기서 마이너스 2 또는 2밖에 없었어요. 다른 데는 다 연속인 함수의 곱이 일어나는 거니까. 그치? 그러면 지금 불연속의 후보가 두 군데밖에 없었는데 그 두 군데 중에 한 군데에서 연속이 밝혀졌단 말이야. 그럼 두 군데에서 불연속일 수가 있을까 없을까? 없겠다. 그치? 이미 하나 지워버렸으니까. 그럼 어쨌건 간에 여기에서 a가 0일 때는 불연속점이 하나 지워지기 때문에, 자, a는 0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생각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열심히 평행이동을 해야겠다. 그쵸? 그럼 평행이동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자. 지금 fx랑 gx 그래프가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자, fx의 불연속 지점은 마이너스 2와 2였는데 이 gx 그래프를 그럼 x축으로 a만큼 평행이동하게 되면 불연속인 지점들로 당연히 이동하게 되겠다. 그치? 그럼 얘가 이동하면서 지금 fx의 불연속인 지점은 x가 마이너스 2인 곳이랑 2인 곳이 되고, 그럼 g의 x 마이너스 a 같은 경우는 원래 gx의 그래프가 불연속점이 마이너스 2랑 2였는데 얘가 a만큼 평행이동하게 되면 여기 x좌표로 마이너스 2에서 오른쪽으로 a만큼 평행이동하게 되면 그냥 이렇게 2 플러스 a랑 마이너스 2 플러스 a에서 불연속이 생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다. 그치? 그래서 불연속점이 바뀌게 돼요. 그럼 gx-a라는 제 불연속 지점은 마이너스 2 플러스 a랑 그대로 2 플러스 a 이런 위치가 될 수 있겠네. 평행이동이 일어났으니까. 그럼 보자. 그럼 이제 불연속의 후보지는 총 몇 군데가 됐죠? a는 0이 아니기 때문에 총 4군데가 됐고, 4군데는 너무 많잖아. 그치? 4군데는 너무 많으니까 얘를 몇 군데로 줄이기 위해서 2군데를 줄이기 위해서 적절히 평행이동하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러면 여기 4개 중에 2개를 적절히 줄이려면 불연속이랑 연속을 곱했을 때 연속이 되도록 하려면 이 연속인 함수의 함수값이 불연속인 지점에서, 예를 들어서 얘가 x내에서 불연속인 함수가 있었다 칩시다. 그럼 이 연속인 함수는 x내에서 함수값이 얼마가 되어야 한다?
0이 되어야 한다 이런 내용이 있었다. 그치? 그럼 0인 부분도 잘 체크를 해야 되겠네. 그럼 함수 f가 0인 지금 x좌표는 마이너스 1이랑 뭐가 있는 상태냐면 1이 있는 상태가 되는 거고. 그럼 얘를 쌤이 우리가 다 이동시켜서 보기가 힘드니까 그냥 이미지화해서 좀 볼게요. 함수 f 같은 경우는 자 여기 먼저 마이너스 2에서 불연속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에서 0을 만들고 있고 다시 플러스 1에서 0을 만들고 있고 자 2에서 불연속이 나오죠. 그치? g도 마찬가지인데 얘를 이제 x축을 a만큼 무슨 이동시키고 있는 거 g가 평이동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치? 그러면 만약에 그냥 우리가 한 칸 옮겨갔다라고 쳐보자. a가 만약에 1이라고 한다 치면 한 칸 옮겨갔다 치면 자 gx는 이 불연속점이 오른쪽으로 한 칸 옮겨가게 되고 자 0인 지점도 오른쪽으로 한 칸 옮겨가게 되고 자 다시 0인 지점도 오른쪽으로 한 칸 옮겨가게 되고 불연속 지점도 한 칸 오른쪽으로 옮겨가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불0의 위치가 마주칠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렇죠? 한 칸 옮겨 본 거 그냥. 그럼 이제 여기서 연속성을 조사해 봅시다. fx랑 gx의 곱을 본다 치면 이 fx는 마이너스에서 불연속인데 gx는 여기 마이너스 2에서 그냥 연속인 곳이고 대신에 함수값은 0이 되는 곳이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없는 상태가 대체 오른쪽으로 한 칸 옮겨갔으니까 g라는 함수의 함수값이 0 되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평행이동된 위치일 수밖에 없는 상태라서 오른쪽으로 한 칸 옮겨간 거 나머지 위치에서 함수값이 0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이때 지금 두 함수의 곱은 당연히 무슨 연속일 수밖에 없냐면 불연속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잠깐만 이해가 되는 거야? 이게 gx가 아니라 g의 x-1이죠.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항상 평이동한 그래프 기억나요? 그럼 마이너스 1에서는 f라는 함수는 마이너스 1에서 함수값이 0이기 때문에 g라는 함수가 이제 항상 오른쪽 평이동하면서 마이너스 불연속을 만든다 치더라도 불연속 곱하기 0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가 될 수밖에 없냐면 연속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 지금 불연속의 후보가 될 만한 곳이 하나, 둘, 이렇게 셋, 네 개가 있었는데 한 칸 옮겨감으로써 자 0과 불연속이 마주치니까 연속을 만들어냈다라는 생각인 거죠. 그럼 다시 여기서 나눠봅시다. 자 2에서 불연속이었는데 g의 함수값이 0이 되니까 여기도 뭐가 될 수밖에 없냐면 연속으로 바뀔 수밖에 없을 거고 그럼 g의 불연속 지점에서 f의 함수값은 0일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불연속 되면서 이렇게 되면 불연속 지점이 몇 개가 된다는 얘기냐면 2개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불연속의 지점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다는 거야. 그럼 여기 0이라는 위치에 너네 불연속 지점들을 탁탁 마주치게 하면서 불연속의 지점들을 좀 줄여나가겠다는 생각인 거다. 그치? 자, 그래서 A가 지금 양수인 걸 봤으니까 양수인 걸 가지고 계속 본다 칩시다. 그럼 이 그래프가 다시 오른쪽으로 따다다닥 옮겨가면서 또 여기 있는 이 어떤 불연속인 지점이 0에 마주칠 수 있는 곳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치? 처음 생각한 게 이 마이너스 2라는 불연속 지점이 자, 여기 마이너스 1이 되면서 오른쪽으로 한 칸 가면서 불연속을 연속으로 만드는 걸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이 마이너스 2라는 지점이 또 어디에 0으로 갈 수 있냐면 얘가 1에서 함수값이 0이니까 그치? f1이 0이니까 얘가 마이너스 2인 지점이 플러스 1인 지점은 이렇게 평행인데도 되겠다. 그치? 그럼 얘는 a 값이 얼마일 때를 얘기를 하는 걸까? 그치? 3일 때를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 그럼 a가 3일 때를 본다 치면 또다시 얘가 불연속점이 하나, 둘, 세 칸 옮겨가니까 여기가 불연속이 되고 그 다음에 다시 0 두 칸 띄우고 0, 불 이런 식으로 나타나겠다. 그쵸? 그럼 이렇게 되면 이제 빨리빨리 판단을 해요. 불연속인 곳은 그대로 여기 생길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불연속인 곳 0 만들었으니까 자 연속이 됐을 거고 자 다시 여기 불연속인 곳에서 함수값 얘는 0이니까 연속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g의 불연속인 지점은 여전히 불연속이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얘도 지금 불연속 지점이 2개가 만들어지니까 a가 3인 것도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근데 현재 우리 주어진 함수가 이 y축에 대해서 무슨 성이 있기 때문에 대칭성이 있기 때문에 양의 방향으로 평행이동한 게 이렇게 지금 1이랑 3일 때 성립할 수 있으면 반대로 a 값이 무슨 일이랑?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3일 때도 같은 방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불0을 왼쪽으로 한 칸 옮긴 거라 왼쪽으로 3칸 옮겨도 마침치게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불연속인 부분을 줄일 수 있는 a 값이 플러스 1이랑 3일 때 확인했고 자 a가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3일 때도 된다는 거
간단히 확인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꼭 이것만 있는가에 대한 얘기인데 연속이랑 부연속을 곱해서도 연속을 만들 수 있지만 방금 우리 봤다시피 부연속과 부연속을 곱해서도 직접 조사하면 연속인 부분이 생길 수가 있는 거다. 그렇죠? 그러면 이 부연속인 마이너스 2라는 지점이 여기 기존에 있던 함수 f의 부연속인 지점이랑 또 겹치게 옮겨 나갈 수가 있는 거잖아. 한마디로 이 마이너스 2라는 지점이 아까 a 값이 0이면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2에서 부연속 곱하기 부연속이 만들어졌으면 이 마이너스 2의 부연속인 지점이 f에서의 2에서의 부연속인 지점이랑 겹치게 평행이동을 할 수도 있다. 이 얘기인 거죠. 즉 여기는 이 마이너스 2가 플러스 2가 되도록 x축의 양의 방향으로 4만큼 평행이동하게 되더라도 그럼 부연속 곱하기 부연속이 만들어지니까 여기서 또 연속이 만들어질 수가 있다는 얘기가 돼요. 자, 그래서 그럼 우리가 a 값이 이제 얼마인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 4인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 자, 그럼 a가 4일 때도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현재 fx라는 함수는 자, 이것도 이미지화해서 짧게 보여주면 어쨌건 간에 마이너스 2랑 플러스 2에서 부연속인 함수인 거고 그럼 g라는 함수를 x축으로 4만큼 평행이동하면 gx라는 함수는 2라는 지점이랑 자, 다시 2가 4칸 옮겨가게 되는 거니까 6이라는 지점에서 부연속인 함수 그래프가 만들어진다. 그쵸? 그럼 우리가 연속성을 조사할 곳은 여기 하나 둘, 세 군데가 있는데, 그지? 근데 여기 양 끝에 있는 불연속인 지점에서 g라는 함수의 합격값이 0일 리가 있을 수는 없겠다, 그쵸? 얘가 오른쪽으로 4칸 쭉 옮겨갔으니까 지금 g의 함수값이 0인 곳은 이 불연속과 불연속 사이에 있는 지점밖에 없는 거거든. 한마디로 아까 우리 봤을 때 불령, 여기밖에 없었던 거잖아. 그치? 불령, 이렇게 드러나는, 한 칸 간격으로 드러나니까. 자, 해서 정역이 3일 때나 5일 때 말고는 함수값이 0인 곳이 없습니다. 무조건 여기가 불연속이죠. 곱하는 함수는. 그럼 여기 다시 6인 지점에서도 불연속이랑 0 아닌 함수가 곱해질 거니까 여기서도 불연속이 나타날 수밖에 없으니 불연속이 두 군데가 생겼고 그럼 여기 있는 x좌표의 2인 곳에서 얘가 연속이 만들어져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다. 그치? 그럼 얘가 평행이동 됐다고 생각을 해보자. 4칸 옮겨가면서 얘가 마이너스 2라는 정역이 원래 위치였는데 4칸 옮겨가면서 여기가 x좌표의 2인 곳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얘도 그럼 4칸 옮겨가면서 플러스 4 하면서 여기 x좌표가 6인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이제 x좌표의 2인 곳에서의 연속성을 조사해보면 마찬가지로 좌우칸 곱하기 좌우칸 1이죠. 우칸 곱하기 우칸 1이고요. 함수값 곱하기 함수값 하면 1 되는 거니까 아까 우리 맨 처음에 여기 a가 0일 때 조사했던 내용이랑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여기서 x는 2에서 분명히 주어진 함수의 곱은 뭐가 될 수밖에 없냐면 연속인 게 성립한다는 게 확인이 되니까 그럼 부연속인 지점이 2개가 만들어질 거고 그래서 가능한 a값 중에 누가 추가된다라고 볼 수 있냐면 4가 추가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좀 생각해보자. 오른쪽으로 4칸 옮겨서 부연속인 지점을 겹치게 할 수 있었으면 마찬가지로 왼쪽으로 몇 칸 옮길 수도 있으니까 4칸 옮겨서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a가 마이너스 4인 것도 생각해야 되는데 그럼 a가 마이너스 4일 때도 무조건 된다 안 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상태. 당연히 불연속 곱하기 불연속은 직접 조사를 해야 되는 거니까. 자, 그럼 a가 마이너스 4일 때도 봅시다. 그럼 a가 마이너스 4일 때는 fx라는 함수 같은 경우는 지금 y랑 플러스 2에서 불연속인 지점이 있었고 g라는 함수는 여기를 4칸씩 옮겨가는 거니까 마이너스 6이랑 플러스 2에서 이제 다시 마이너스 2에서 불연속인 지점들이 생기겠죠. 그럼 여기 마이너스랑 플러스 2에서는 반드시 무슨 연속이 보장될 수밖에 없냐면 불연속이 보장될 수밖에 없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연속성을 판단을 해야 되는데 마이너스 2 지점에서 그럼 또 얘를 평행이동 직접 하기가 번거로우니까 여기 정역의 위치만 바꾼다고 생각을 합시다. 마이너스 2였는데 왼쪽으로 4칸 가면 여기는 마이너스 6인 정역의 위치가 되고 여기 플러스 2였는데 왼쪽으로 4칸 가면 여기 이제 x좌표 마이너스 2인 곳이 된 거다. 그쵸? 그럼 마이너스 2인 곳에서 잠깐만 뭐야
아 여기 위에서 조사했어야 되는데 왜 여기서 조사했어? 하나 그죠? 미안. 다시 조사할까? 아까 A가 4일 때 여기가 있고 여기가 있잖아. 그치? 이거 가지고 연속성 조사해야 되는 거지. 이거 다시 합시다. 자, 2에서의 자극한 보면요. 2에서의 G의 자극한이랑 2에서의 F의 자극한의 곱은 1 곱하기 마이너스 1 되는 거니까 자극한은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자, 우극한도 따져보면 2에서의 우극한 마이너스 1이고 2에서의 우극한 플러스 1이 되니까 우극한 곱하기 우극한도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그 다음에 함수값을 보면 그대로 2에서의 함수값 마이너스 1이고요. 2에서의 함수값 마이너스 1이 되니까 함수값 곱하기 함수값 하면 1이 돼버리죠. 여기서는 그럼 얘는 연속이다 불연속이다? 불연속이라서 A가 4인 게 안 되는 케이스다. 그쵸? 큰일 날 거. 그럼 다시 요거도 다시 조사하러 가봅시다. 자, 왼쪽으로 4칸 옮긴 거였고 A가 마이너스 4인 상태니까 A가 마이너스 4가 돼버리면 자, 여기 지금 X좌표 마이너스 2였던 거는 마이너스 6으로 바뀌게 된 거고 여기 A좌표가 X좌표 2였던 건 여기가 X좌표가 마이너스 2인 걸로 바뀌게 되는 거다. 그치? 자, 내가 조사하는 곳은 X좌표가 마이너스 2인 곳이니까 다시 한번 확인을 하러 가죠. 그럼 마이너스 2에서의 자극한 곱하기 자극한 하면 또다시 무슨 일이 만들어지고 그렇죠. 마이너스 1이 만들어지고 우극한 곱하기 우극한이요. 저기서 그냥 그래프에서 바로 보고 가자. 우극한 곱하기 우극한 하면 그렇죠. 여전히 마이너스 1. 그럼 함수값을 보면요. 여기 함수값 마이너스 1, 여기 함수값 1이고 여기 함수값 마이너스니까 함수값 곱하기 함수값도 마이너스 1 되니까 여기서 연속을 만들 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A 값이 마이너스 4랑 그 다음에 0을 이용해서 연속을 만들 수 있게 하는 자, 플러스 마이너스 1이랑 얼마 사는 이렇게 총 4성까지가 생길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뭐 중요한 건 이 fx의 그래프를 토대로 우극한으로 함수의 우극한으로 정의된 gx의 그래프를 꼼꼼하게 그릴 수 있냐라는 문제였고 나머지는 적절히 평행이동해서 불연속 지정되는 연속을 잘 만들어보자 하는 얘기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고 뒤로 넘어가 보죠. 15번으로 가봅시다. 지워되죠? 자, 15번에 공차가 0 아닌 등차 수열 있고 지금 AN과 BN이 자연수 P에 대해서 다음 부분을 만족시킨다. 자, 컨셉 첫 번째 가주권 AP랑 A5, B5는 둘 다 0이고요. 0 좋네. 그 다음에 다시 AP 더하기 1은 B7이랑 똑같다. 자, 그리고 나주권 첫 번째 항부터 2번째 항까지의 AK는 첫 번째 항부터 3번째 항까지의 BK보다 작다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M의 개수가 얘를 만족하는 자연수 M의 개수가 2P개이다. 자, 이제 A의 3P랑 B의 3P의 곱이 만약에 10이 없다면 그 두 항의 합은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이렇게 보고 나니까 어쨌든 자연수 P를 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명확히 든다. 그죠? 공차는 자연수 P를 정해야겠다는 게. 그럼 일단은 가주권부터 빨리 봅시다. B 같은 경우는 5번째 항이 0이 됐고 그게 AP 같은 경우에도 AN이라는 함수에서 P번째 항이 지금 0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 근데 B라는 함수를 다시 B라는 지금 수열을 2칸 더 진행된 B7을 보는데 이 B7이랑 지금 A라는 순열에서 AN이라는 수열에서 자, 한 칸 더 진행된 A에 P 플러스 1에서의 항이랑 B7이랑 서로 어떤 상태냐면 같은 값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
그러면 A라는 지금 이거 AN이라는 지금 수열을 봤을 때 등차 수열을 봤을 때 B에는 두 칸을 갖고 A에는 한 칸을 갖으니 여기 B의 두 칸 간 공차가 2D만큼 더해졌다라고 얘기를 하면 여기 AN의 공차도 당연히 똑같이 몇 D가 된다라고 볼 수 있다? 2D가 된다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BN의 공차는 D가 되고 AN의 공차는 2D가 될 수밖에 없음을 얘기를 하겠다는 거죠. 일단 여기까지는 간단하게 해서 우리가 BN의 공차는 D라고 생각을 하고 AN의 공차는 지금 이렇게 2D라고 생각을 하고 가봅시다. 자, 얘의 공차는 2D가 됐고요. D가 됐고요. 지금 AN의 공차는 2D가 된다. 두 배 빨리 갔으니까 한 칸만 더 가도 더 만날 수 있다 이 생각이죠. 자, 이거밖에 없는데 우리한테 이제 이 나 조건에 대한 부등식에 대한 해석을 가지고 보시라 라고 얘기를 해요.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자연수 m의 개수가 2p개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른 건 됐고 우리가 속에서 저번 시간에도 이제 부등식 범위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EBS에서도 자연수 m의 개수에 그럼 누구의 범위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일까? m의 범위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야겠다. 그쵸? 그러니까 이 등차 수열의 합을 가지고 부등식을 만들었는데 이 부등식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의 범위를 찾을 수 있다는 생각이냐면 m의 범위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 범위 안에 있는 자연수의 개수가 어쨌든 2p라고 그냥 표현된다라는 생각인 게 머릿속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 이 m의 범위를 내가 이 부등식을 통해서 어떻게 작성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지금 등차 수열의 합이 되는 거니까 등차 수열의 합은 뭐 대칭성을 이용해서 표현을 하면 되는 거다. 그쵸? 그럼 좌변에 있는 수열 같은 경우는 수열의 합은 2분의 이 AK라는 지금 수열의 첫 번째 항부터 2n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항의 개수는 2m이 될 수밖에 없을 거고 그럼 초항 A1에다가 마지막 항 A에 2m을 더해서 표현된다 이렇게 그냥 생각할 수 있고요. 자, 다시 부등식 만들어서 구변 만들면 자, 지금 이 BK에 대한 수열은 첫 번째부터 3n번째까지니까 자, 2분의 항개수는 3n까지가 되겠다. 그쵸? 그리고 나서 얘의 초항 B1이랑 다시 끝항 B에 3n번째 항을 더해서 이렇게 부등식을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인데 자, 여기에서 앞쪽에 나오는 항개수 n 같은 경우는 어차피 n은 자연수고 0보다 큰 숫자가 되는 거니까 양변에서 그냥 약분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그죠? 그럼 이도 마찬가지로 약분이 되는 거겠네. 그럼 그 다음 이제 내용을 정리해보자. 그럼 남은 부등식이 2의 A1 더하기 A2m이 되는 거고 다시 3의 B1 더하기 B의 3m이 되는 건데 목적은 얘를 누구에 대한 부등식으로 만드는 거 m에 대한 부등식으로 만드는 거 그럼 m이 어떻게 등장하는지 확인을 해봐야 된다. 그쵸? A1과 지금 A와 B는 공차가 같은 문자로 표현되기 시작했으니까 여기 있는 식들을 당연히 공차로 표현하겠다는 생각인 거고 얘를 나 공식 외우듯이 얘가 쌤 A1 더하기 2m-1 곱하기 공차 2D 해가지고 얘가 그럼 쌤 2A1 더하기 2m-1 곱하기 2D네요. 이렇게 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 왜냐? 여기 지금 초항이 생기고 초항이라는 2A1이라는 초항에 대한 변수가 생기고 얘도 또 표현해버리면 2B1이라는 또 초항에 대한 변수가 생기게 돼요. 이 변수랑 이 변수는 어떻게 처리를 할 건데 처리할 방법이 없는 상태인 거잖아. 그치? 그래서 어떤 얘기를 내가 했었냐면 공식을 막 외우는 거 아니고 항상 주어진 무엇으로부터 항으로부터 수열을 표현하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섯 번째 항이 0이잖아. 그치? 그럼 1호부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 B1이라는 거는 여기서 4칸 벌간 위치니까 4D만큼 빠지는 위치라서 이 첫 번째 항, B1이라는 첫 번째 항을 그냥 공차로 표현할 수 있다는 생각이에요. 마이너스 4D1이라고. 이해했나요? 그럼 여기서 B의 3m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0에서부터 공차가 몇 개 더해져 있는지 확인을 하겠다라는 투구인 거죠. 그럼 다섯 번째 항에서 3n번째 항까지는 총 3n 마이너스 5칸이 될 거니까 3n 마이너스 5D만큼 지금 항이 더해지면서 B3n이라는 것은
3n 빼기 5의 d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얘기인 거지. 이해했어? 그럼 지금 모든 문자, 지금 변수들이 공차 d와 그 다음에 자연수 m으로 표현된다는 게 눈에 들어오는 거고. 이해함? 그러면 여기 있는 이 b1은 마이너스 4d, b3m은 3m 마이너스 5d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 자, 거기에 총 3개를 했다는 거. 아, 그럼 d로 묶인다는 느낌이네. 공통인수 d가 생겼고, 그럼 좌변도 비슷하지 않을까? 그럼 a1이라는 첫 번째 항도 이 ap로부터 a1으로 가기 위해서는 문자가 좀 더 생기긴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뻗어나간다라고 쳤을 때 a2m까지 뻗어나간다라고 쳤을 때 여기는 이 첫 번째 항도 그렇고 자 2m번째 항도 그렇고 0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니까 여기 있는 모든 항들은 공차로 표현된다는 생각인 거지. 그죠? 그리고 여기 지금 0이 생겼으면 좌우로 뻗어나가면서 d-2d, 2d-2d 이런 식으로 계속 쭉쭉쭉 공차로 표현된다는 걸 계속해서 봤었으니까. 그러니까 얘도 d로 표현이 될 겁니다. 자, 그럼 d로 표현을 해봅시다. 여기는 지금 몇 칸이 되냐면 p-1칸이 되니까 p-1 칸만큼 공차가 빠지겠죠. 근데 an의 공차는 d가 아니라 몇 d이기 때문에 2d이기 때문에 그치 2d만큼 빠지게 될 거고 그럼 여기는 이 첫 번째 항 a1을 마이너스에 그대로 2d에 p-로 표현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고 또다시 a의 2m도 본다 치면 여기는 두 항의 사이의 간격은 2m-p칸이 되는 거죠. 그럼 거기에 마찬가지로 공차 2d만큼 더해지게 될 거니까 여기 들어가는 식은 2m-p 곱하기 2d 이만큼이 다시 더해진 상태로 표현이 될 거야. 자, 너무 복잡해서 포기한다는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게 그냥 p도 등장하고 m도 등장하고 d도 등장해서 너무 싫어요가 아니라 d는 어차피 여기 모든 항들이 공차로 표현된다는 생각만 있었으면 양변에서 뭐 될 거라는 생각? 약분될 거라는 생각이야. 공통인수로서 다 없어질 거야. 그치? 그럼 남는 문자는 m이랑 뭐밖에 없을까? p. 그러니까 m에 대한 부등식을 충분히 만들 수 있어요. 심지어 그걸 p라는 문자의 범위로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에요. 이해하셨어요? 자, 그럼 정리를 이제 합시다. 근데 d를 약분할 건데 문제가 있어. 부등식이잖아. 그치? 그럼 약분할 때 d가 양수인지 음수인지가 중요하지 않을까? 그럼 분류를 해야 돼요. 공차는 0이 아니라 그랬으니까 그럼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야 되죠. 양수인 상황이 좋아? 음수인 상황이 좋아? 더 편한 거. 양수인 상황이 좋아하니까 당연히 양수인 걸 먼저 생각하는 게 낫겠다. 그렇죠? 안 되는 음수로 바꾸면 되는 거고. 그럼 d가 양수일 때를 본다 칩시다. 그럼 d가 양수일 때를 본다 치면 여기 공차 d는 다 약분을 했다 치고 이제 남는 식만 적어볼게요. 자변에 그럼 2 남고 여기 d 약분되면서 마이너스 2 분배하게 되면 마이너스 2p 플러스 2 생기고요. 그죠? 다시 d 약분됐고 2 분배해서 적으면서 두 개 더 할 거니까 플러스 4n 마이너스 2p 된다고. 여기까지 생기니? 부동간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다시 여기 d 약분되면서 3으로 묶여있고 그럼 dd 없애고 나면 마이너스 4에 플러스 3은 마이너스 5 이렇게 표현이 돼요. 끝! 목적은 얘를 누구에 대해서 정리한다? m의 범위로 정리를 한다. 자, m의 범위로 정리를 해봅시다. 마이너스 2p 마이너스 2p 마이너스 4p 두 배 될 거니까 마이너스 8p 플러스 4 플러스 8m 잡고요. 자, 마이너스 9, 3 분배되면서 마이너스 27 플러스 9n 예쁘게 딱 나오네. 8n 넘어가고 마이너스 27 넘어가게 되면 n은 크다가 되겠죠. 자, 그럼 마이너스 27 넘어오면서 계산된 게 31 마이너스 8p가 돼요. 자, 얘를 만족하는 자연수 개수가 몇 p게 되라는 얘기냐면 2p게 되라는 얘기인 거야. 경계는 정해지지 않았어. 그럼 생각해보세요. 수직선에서 여기를 m축이라고 생각하면 현재 나의 n 값은 이 경계의 수치가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31 마이너스 8p라는 숫자보다는 크면 돼. 이 안에 이 범위 안에 있는 자연수는 몇 개나 될까? 네가 양수든 음수든 100만이든 1000만이든 어떤 수보다 크다라는 범위에 있는 자연수의 수는 무한히 많겠죠. 그럼 얘는 문제에
무슨 일이 생기네? 이 부등식이 맞아떨어지지를 않는 상태가 되는 거니까.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 자연수의 개수가 2p개가 되려면 공차가 양수인 사람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t가 무슨 수인 걸로 가자는 얘기가 되는 거고 흠수인 걸로 가자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러면 d가 홀수이면 이 부등식에서 바뀔 건 뭐밖에 없어요? 부등호의 방향밖에 없다. 그치? 약분하면서 역할을 한 거니까 식의 구조가 바뀌는 건 아닌 거잖아. 그치? 그럼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면 이제 현재 나의 n값을 기준이 31-8p인데 이 31-8p보다 작은 범위에 여기에 자연수가 몇 p개 있어야 되냐면 2p개가 있어야 돼. 그럼 시작하는 자연수 값은 1일 거니까 1부터 2 이렇게 해서 2p개가 있으려면 자 2p라는 경우에는 31-8p보다 안쪽에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자연수인 2p 플러스 1은 여기 30-8p보다는 바깥쪽에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자연수계수 쓰는 거 중학교 때부터 많이 하는 거. 그럼 31-8p는 2p보다는 커야 돼요? 크거나 같아야 돼요? 이 30-8p가 2p가 될 수는 있을까? 빵꾸가 뚫려있으니까 2p가 되면 자연수계수가 하나 줄어든다. 그렇죠? 그럼 2p는 될 수 없으나 얼마는 될 수 있다? 2p 플러스 1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인 거지. 자 이렇게 해서 지금 p의 범위가 생기면서 p의 값을 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정리를 마저 해보면 여기서 p의 범위를 구해보면 자 이제 부등식 요거 두 개 변형해서 만들어야 되니까 자 8p 넘어가면서 10p는 31보다 작아요. 그럼 p는 3.1보다는 작은 동시에 자 이렇게 풀어주면 8p 넘어가면서 10p는 다시 크거나 같습니다. 1 넘어가면서 30보다 그럼 p는 3 이상 되어야 하는 자연수예요. 3보다 크고 3.1보다 작은 자연수 p는 뭐밖에 없으니까 3밖에 없으면 그래서 p가 3으로 결정이 되고 p가 3으로 결정이 되면 이거 이제 다 했네. 여기 번째수가 결정이 된 거잖아. 그치? 그럼 p에 3을 집어넣으면 우리가 A9이랑 B9의 곱이 12가 된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다시 태초로 돌아가면 특정 번째수의 양이 0인 걸 알기 때문에 나머지 항들은 전부 다 공차로 표현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럼 여기 있는 이 값이 12임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결정할 수 있다? 공차? B를 결정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겠다. 그치? 자 그럼 빨리빨리 이제 결정된 사항들을 정리를 하러 갑시다. B5가 그럼 0이었고 P가 3인 상황이니까 A3가 0인 거였습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그럼 B9은 지금 B5에서 몇 칸 더 간 거니까 4칸 더 간 거니까 몇 D가 되고 그치 4D가 되고 그럼 A9은 다시 여기 A3에서 몇 칸 간 거니까 6칸 6칸이면 공차가 6개 더해지는 거니까 6D가 더해지는 게 아니라 몇 D가 더해져야 될까? 그치 12D가 더해져야겠죠. 공차가 1이기 때문에 그럼 얘는 12D가 더해지면서 12D가 될 거고 그럼 4D랑 12D의 곱이 12가 된다라는 얘기니까 여기서 얘는 48D 제곱이 12가 된다를 통해서 D제곱은 4분의 1이 됩니다. 근데 현재 나의 공차는 양수인 상태, 음수인 상태? 음수인 상태. 그래서 공차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걸 정하면 여기 마이너스 2분의 2분의 1 넣으면 그대로 3P번째는 결정되면서 계산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지금 보면 문제가 해석이 그렇게 어렵진 않다, 그치? 정리해야 되는 내용만 짧게 짚고 가봅시다. 되게 복잡하게 생긴 것 같지만 가조건을 통해서 자, 0이 되는 항을 주고 그 다음에 공차의 비율을 줬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특정 항이 0인 걸 알게 되면 다른 모든 항이 공차 뒤로 표현된다는 생각이 있어야 돼. 여기는 0인 기준인 항을 통해서. 그죠? 그래서 이 나조건에서도 다시 보면 이러한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어떤 자연수의 n값이 2p개이다 문차가 많다고 해서 정신을 못 차릴 내용이 아니라 어차피 여기는 이 부등식을 표현해보면 적당한 자연수 n들은 약분된다는 게 어느 정도 눈에 들어왔고 그치? 그럼 이 부등식에서 내가 원하는 문자의 개수는 문자 m의 개수가 되니까 자, 이 부등식을 통해서 누구의 범위를 만들겠다는 목적성이 m의 범위를 만들겠다는 목적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 그럼 목적을 가지고 이제 그 m의 범위 안에서 자연수 개수가 2p가 되도록 하는 부등식의 경계 조건을 판단을 해 나가자라는 얘기였습니다. 나머지는 다 이제 그냥 산수가 쭉쭉 이루어지는 거고. 자, 이렇게 해서 자 15번에 잘 정리를 하시면 되고 그리고 넘어가서 10번으로 가봅시다.
가주권에서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은 범위에 실수 전체에서 연속인 함수 fx가 정의되기를 3차 함수식으로 나와 있었어요. 자,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에서 나주권을 보니까 이제 나주권이 중요한 질문인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의 x 더하기 2가 fx가 이렇게 돼 있으면 마음이 참 편하다, 그렇죠? 부담평행 이동한 거니까. 그럼 이런 조건이라면 상수의 값을 어떻게 결정합니까? 주기함수니까 주기의 시작인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이랑 어디에서의 함수값이랑 플러스 1에서의 함수값이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그래야 연속이 될 수 있는 거다. 그쵸? 이해했니? 근데 여기에다가 우리가 삼성 4를 더했으면 얘는 의미가 뭐였지? 평행이동이었죠. 자, 그러면 어떻게 평행이동한다는 얘기일까? 마이너스 1에서 1부터 2까지 있는 여기까지 있는 함수 어떤 fx를 그 다음 구간에 1에서 3까지 해서 얘를 오른쪽으로 일단 두 칸 당긴다는 거는 확인이 되는 거 같아. 그렇지? 위로 4칸, 밑으로 4칸. 위로 4칸? 그러면 이렇게 돼 있으면 응? 밑으로. 이것도 무슨 이동? 평행이동. 정의 모양이 바뀔 수 있는데 그냥 왜? 중요한 건 뭐야? 여기 정의역 x랑 여기는 정의역 x 값 x-2의 차이가 몇 칸이라는 거? 두 칸이라는 겁니다. 그치? 그냥 무지성으로 평행이동이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얘는 주기함수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함수값이 어떻게 되는지를 반드시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면 처음에 이런 거 설명할 때 이제 꼼꼼하게 좀 정리를 해줬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합시다. 자, 네가 0.1을 내면 몇 점 몇이래요? 2.1. 그러니까 0.1에서의 함수값을 2.1로 옮기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작은 점이었던 함수값을 자, 두 칸 옮긴 지점에 똑같이 그리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럼 거기에 3을 추가하겠다는 말은 여기 0.1에 있던 함수값을 오른쪽 두 칸 옮겨서 2.1에다가 그냥 기록하는 게 아니라 그 0.1에서의 함수값보다 몇 칸 올려서 기록하라는 거니까 그치? 3칸 올려서 기록하라는 거니까 얘는 플러스 3인 게 맞아. 오른쪽 2칸 위로 3칸 맞니? 그럼 이것도 보자. 아까 fx의 셈이 fx가 f의 x-2 마이너스 4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놨었는데 그럼 얘도 마찬가지인 거. 정역의 관계를 봐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 x에다가 2.1을 집어넣으면 얘 정역은 몇 점 몇이니까? 0.1이니까 똑같은 내용이지 않나? 그지? 2.1에서 생기는 함수값은 어디에서 함수값을 데리고 오라? 그렇지. 0.1에서의 함수값을 두 칸 끌어서 데리고 오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다만 그냥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밑으로 몇 칸 내려가지고 4칸 내려서 데리고 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럼 쌤 플러스는 무조건 올라가는 거고 마이너스는 무조건 내려가는 건가요? 아니지. 이렇게 표현될 수도 있잖아. 이게 무조건 4칸 내려가는 건가에 대한 판단은 직접 해봐야 돼. 그냥 식을 보고 막 외우는 게 아니라 그게 규칙은 있긴 하지만 여기도 2.1 넣어보면 얘가 몇 점 몇이죠? 0.1이 되는 거죠. 그치? 그럼 0.1이면 이전의 걸 찾는 거잖아. 그럼 얘는 2.1에 있는 함수값을 0.1에서의 함수값으로 가져오는데 0.1에서의 함수값을 가져온 게 아니라 0.1에서의 함수값을 2.1에서의 함수값을 가져오니까 왼쪽으로 몇 칸 옮겨서 두 칸 옮기겠다는 건데 그걸 그냥 들고 오는 게 아니라 밑으로 몇 칸 내려가지고 4칸 내려서 데리고 오겠다는 거지. 그치? 근데 우리 주기함수 생각해봐. 주기함수 찾을 때 첫 번째 주기로부터 왼쪽에 있는 주기를 찾아 나섰니? 오른쪽에 있는 주기를 찾아 나섰니? 오른쪽 주기를 보통 찾아 나섰잖아. 그치? 그러면 기준을 만들어. 정역 큰 쪽이 작은 있는 게 좋아. 그게 우리가 보기 편한 식이야. 그치? 이 두 정역 중에 큰 쪽은 당연히 누구니까? fx니까. 이 마이너스를 후벽으로 넘겨서 생각하는 게 편하다는 얘기죠. 하던 일들을 관성이 되도록 만들어준다는 치면. 이해했어요? 그럼 이렇게 되면 이제 2.1에서랑 0.1에서의 함수값이 비교가 되는 거고 그럼 2.1에서의 함수값은 0.1에서의 함수값을 가지고 오는데 위로 몇 칸 올리라는 거? 4칸 올리라는 거.
그러니까 마이너스 4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밑으로 4칸은 아니라는 얘기인 거야. 알겠지? 자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해서 어쨌든 간에 이렇게 상수가 더해지는 건 우리가 많이 보던 상태인데, 자, 한번 잘 정리를 해보자 해서 적어본 거고, 자, 여기는 이제 상수가 더해지는 게 아니라 함수가 더해집니다. 플러스 4x 제곱. 자, 이거할 때 지금 우리한테 구하는 건 뭐냐면 0에서부터 5까지의 fx, dx. 자, 이 정적분의 값을 p분의 q라고 합니다. 자, 그때 이 p 더하기 q의 값을 계산해 보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원리는 원래 엄청 꼼꼼하게 가야 되고,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이 문제는 원래 연속의 조건으로 나왔던 게 아니라 여기 미적릿을 두 개 준다면 미분 가능의 조건으로 나왔었습니다. 그 문제를 나중에 하나 픽업해서 같이 보여줄게. 그래서 얘는 함수를 어떻게 정의하고 어떻게 적분을 하냐면 두 칸씩 주기함수가 만들어지고 평행이동되고 있으면 우리가 막 박스 만들어서 적분을 했었다. 그치? 얘는 함수식이 더해지니까 그 두 칸 이동되는 함수에서 우리 다음 함수가 어떻게 그려질지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아. 그래서 꼼꼼하게 가야 되는데 이제 잘 정리를 해보자. 지금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fx를 이런 3차 함수식으로 적어볼 수가 있어요. 즉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는 fx라는 함수는 이렇게 3차 함수식으로 드러난다라는 생각인 거야. 이해했니? 그런데 얘가 이제 두 칸 옮겨간 정의역에서 함수를 다시 이 방식으로 정의를 하고 싶대. 그러면 여기 x는 지금 현재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의 범위에 있을 때만 3차 함수식을 집어 넣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x가 마일부터 1까지를 놓으면 이 x 플러스 2라는 정의역 이만큼 더해지게 될 겁니다. x의 범위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x 플러스 2의 범위는 얼마부터 얼마까지가 되냐면 1부터 3까지가 될 수밖에 없어. 그러니 나는 1에서 3까지 변하는 정의역에 대한 함수의 툴을 이렇게 우변의 식으로 정의하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건데, 그런데 그럼 이때 생기는 요 1에서 3 사이에는 함수식이 궁금한 거야. 함수식이 있어야 연속에 대한 얘기를 하지. 1에서의 자산이랑 1에서의 우극한이 서로 어떻다라고 만들면서 같다고 만들면서 또는 미분 가능성으로 얘기를 할 수 있겠다. 그쵸? 여기 함수식을 적어야 돼. 근데 함수식을 x 상승 더하기 ax 더하기 1이라고 여기에다 그냥 x 상승 더하기 ax 더하기 1에다가 3x 제곱을 더해서 표현하는 게 맞는 일일까라는 거야. 맞는 일일까? 북한 땡겼는데 무슨 이동이라며? 평행이동이라며.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자. 여기에서 마이너스 1부터 1에 대한 함수식이 만약에 x제곱이어서 x제곱을 함수가 있었다 치자. 마이너스 1부터 1이 아니라 0에서 1까지로 가보자. 여기 x제곱이었다 치자. 그리고 주기함수를 만들게요. 여기에서 fx 플러스 1이나 fx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그래프를 오른쪽 몇 칸 옮기라는 거? 한 칸 옮기라는 거야, 그렇지? 그럼 이렇게 생긴 함수식도 x제곱이냐고 보는 거야. 맞을까? 아니죠. 그럼 이 함수식은 뭐가 됩니까? 아니, 함수식. x 마이너스 1로 그렇지. 말 그대로 얘를 평행이동했으니까 x-1에 무엇이 돼야 돼? 제곱이 돼야 돼. 여기 3에서 뭐가 될까? x 마이너스 그렇죠. x-2의 제곱이겠지. 여기 1부터 3까지의 함수식이 있어야 연속성을 따질 것 아닙니까? a를 정할 거고. 그럼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는 함수 fx의 함수식이 3차식이라는 건 알겠어요. 그럼 여기서 함수식을 fx 집어넣고 그냥 3x 제곱해서 표현해도 되냐? 라고 물어본 거야. 될까? 안 되겠죠. 이 3차 함수를 무슨 이동도 시키고 평행이동도 시켜야 되고, 그지? 그 평행이동도 시키는 동시에
거기에 몇 x제곱을 추가해야 될까? 3x제곱을 추가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인 거지. 이해했나요? 그러면 저기 맨날 3x제곱이 있는 얘도 따로따로 옮기기가 너무 귀찮았던 거야. 3x제곱도 함수 아닙니까? fx도 뭐 아닙니까? 함수 아닙니까? 그쵸? 단함수랑 당함수를 더한 전체도 뭘까요? 함수라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요만큼의 그냥 전체 덩어리의 식을 우리가 hx라고 둔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두 칸 더 가서 hx 잠깐만 이거 hx로 둔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지 말고 이렇게 가보자. 그래 hx로 두고 가면 좀 힘들겠네. 일단 여기 한 칸 더 한 것부터 정리를 할게요. 그럼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내가 1부터 3 사이에 있는 여기 있는 함수식의 fx를 정리를 해야 돼. 근데 얘는 지금 모든 실수 x에서 이런 조건에 만족하니까 현재 정의역을 보니까 1보다 크고 3보다 작은 범위에서 함수 f는 오른쪽 식으로 정의된다 라고 표현을 해놨거든. 그럼 여기 정의역을 한번 t로 치환을 해보자. 1부터 3까지의 범위에 대해서 t가 지금 1보다 크고 3보다 작을 때에 대해서 나의 함수식으로 ft는 지금 여기 오른쪽에는 fx 더하기 3x제곱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정의역 x 플러스 1을 간단한 정의역 t라고 치환을 하면서 t라고 치환을 한 목적은 여기 t에 대한 함수식을 표현하기 위함이야. 이 범위의 정의역에서. 즉 1보다 크고 3보다 작은 데서 함수식을 정의하고 싶은 거잖아. 근데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은 범위에서 이 x 플러스 2가 1보다 크고 3보다 작으니까 이 x 플러스 2 자체가 정의역이 되는 거라서 함수식의 규칙을 찾으면 얘를 t로 치환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만약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fx 찾을 수 있을까? 있죠. 정의역을 간단히 만들면 되니까. 얘를 t라고 두면 ft는 자 x 플러스 1이 t니까 1 넘어가면서 x는 t 마이너스 1이 되면서 t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4의 t 마이너스 1 플러스 1 이렇게 정의가 되는 거지. 그럼 fx는 여기 있는 정의역 t 대신에 문자 x를 쓰면 되는 거니까 얘가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4의 x 마이너스 1 플러스 1 이렇게 정의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인 거고. 이해했어? 함수라는 건 그렇잖아요. fx가 우리가 x제곱 플러스 5x인 걸 알 때 f의 x 플러스 1을 x 대신에 x 플러스 1을 넣으면서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5x 플러스 1이라고 정의했던 것처럼. 이해했니? 여기 fx 플러스 1에서 fx를 찾을 때는 x 대신에 뭘 집어넣으면서 x 마이너스 1을 넣으면서 정리를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아보겠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런 규칙을 찾기 힘들면 뭐에서 생각한다? 치환에서 생각한다. 이해했니? 치환하는 게 원래 일반적인 내용이니까. 그래서 치환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ft라고 했으면 여기 x에 대한 문자식들이 남아있으면 될 거 아닙니까? 네. 얘도 전부 다 뭐로 변환해야 될까? t로 변환해야 규칙의 식이 생깁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합니다. 그럼 ft는 자 여기 이제 이 3함수식이 있었던 거죠. 얘가 x3점 더하기 이제 ax 더하기 1이었어요. 요 범위 구간에서. 그럼 여기 있는 이 오른쪽에는 이 3차함수에 대해서 자 x 자리에 뭐가 들어가야 되는지 봅시다. x 플러스 1을 t라고 놓으니까 x는 플러스 2가 넘어가서 t 마이너스 얼마를 2를 집어넣자는 얘기가 되는 거야. 이해했니? 자 그러면 얘가 이제 t 마이너스 2가 되는 거니까 자 저기 들어가는 식은 t 마이너스 2의 상승 플러스 3의 t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a의 t 마이너스 2 플러스 1 이렇게 정의가 돼요. 이 식이 요 1과 3 사이 있는 구간에서의 함수식입니다. 얘를 x로 바꿔서 표현하면 되는 거죠. 그럼 x로 바꿔서 표현하면 얘는 x 마이너스 2의 상승 더하기 3의 x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a의 x 마이너스 2 플러스 1 이런 결과를 나타내게 된다는 얘기인 거야. 자 그럼 이제 결론을 좀 생각해 봅니다.
2라는 함수는 그러면 자 1부터 3까지의 정의된 이 함수랑 3x 제곱의 그래프가 있었는데 얘를 통째로 오른쪽 몇 칸 이동시킨 느낌이다. 두 칸 평행 이동시킨 느낌이다. 그냥 식을 이렇게 세우자는 얘기해야 돼요. 그럼 1에서 이제 연속성을 따져야죠. 그럼 여기 1 나온 거랑 여기 1 나온 거 함수값이 어때야 되니까? 같아야 되니까 계산하러 갑시다. 자 여기 1 집어넣으면 좌극하는 1 더하기 a가 1이 되는 거고 자 우극하는 여기 1 넣으면서 마이너스 1을 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1. 자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플러스 3. 마이너스 1에 a 곱해지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1 이렇게 표현해요. 자 그럼 a 더하기 2가 저 지릭 계산되고 나면 3 마이너스 a가 되고 넘어가면서 2a가 1 되니까 a는 몇 분의 1이 된다? 2분의 1이 된다. 자 2분의 1인 거 찾고 나서 문제는 이제 척분을 어떻게 하는 얘기야. 자 쌤이 이렇게 알려주는 이유는 아까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얘기하지만 무슨 가능성을 따지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미분 가능성을 따지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문제는 얘를 이제 뭘 하기 시작해야 되냐면 적분을 하기 시작해. 그럼 0에서 5까지니까 자 마이너스 1부터 이렇게 쭉 두 칸 가면 하나, 두 번, 세 번에서 3주기까지 얘기를 하겠다. 그치? 그럼 0에서 1까지의 정적분은 편하잖아. 그죠? 문제 이제 1에서 어디까지의 정적분을 해야 된다? 3까지의 정적분을 해야 된다. 1에서 3까지의 정적분이 원래 정의는 함수식을 이용해서 표현이 돼야 돼. x-2에 세제곱 플러스 3에 x-2의 제곱 플러스 a에 x-2 플러스 1 dx 이렇게. 이거 직접 적분하자는 얘기는 맞는 얘기가 맞지 않는 얘기가 당연히 맞지 않는 얘기일 거야. 그렇지. 그래서 그럼 이제 생각을 한다. 내가 식으로 적어보면서 얘가 규칙이 없어 보이지만 사실 규칙이 있어요. 여기 f에 x 플러스 2가 지금 fx가 3x 제곱이 됐다는 거고 그럼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 얘를 t로 취하면서 어떤 결과가 일어났냐면 x 대신에 뭐가 대입됐어야 됐지? t-2 t를 우리가 x로 바꿨으니까 x 대신에 x-2가 대입되면 되는 식의 구조가 이런 함수식이었다. 그쵸? 즉 여기 x자리에 x-1을 집어넣게 되면 fx는 구간 1부터 3까지에서 정의되는 함수 fx는 f라는 함수 x-2에다가 그대로 플러스 3에 그러면 여기도 x-2가 대입되면서 3의 x-2의 제곱 이렇게 표현되는 함수라는 얘기인 거죠. 이게 정역 x가 얼마일 때부터 얼마일 때까지인 거냐면 1보다 크고 하고 뭐가 작을 때? 3보다 작을 때 범위에서의 함수식 모양이라는 얘기인 거야. 그럼 얘를 적분을 해야 되잖아. 그치? 두 칸 걸 적분해야 되잖아. 귀찮죠? 평행이동 할 수 있으니까 정적분해서. 그럼 쟤는 이렇게 적어볼 수 있지 않을까? 1에서 3까지의 f의 x-2 플러스 3의 x-2의 전체 제곱의 dx는 얘를 x축으로 얼마만큼 다 평행이동 시키는 게 편하니까 마이너스 2. 그치? 반대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 시키는 게 편하니까 그럼 얘는 결국 인테그랄에 자 마이너스 2만큼 가면 얼마부터? 마이너스 1부터 얼마까지? 1까지 fx 더하기 3의 x제곱 dx 이렇게 바로 만들 수가 있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이해한 거야? 이게 1에서 3까지의 정적분의 결과야. 그런데 이 식이 사실 문제에서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까? f에 x 플러스 2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거잖아. 원래라면 그치?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지. 마이너스 1까지의 f의 x 플러스 2가 바뀔 수 있는 거죠. 이 정적분의 표현이. 상등관계에 의하면 마이너스 1에서 1까지의 점 있는 이 식을 통해서 fx 더하기 3x 제곱에 대한 무슨 적분으로? 정적분으로. 사실 치환적분의 개념이자 평행이동의 개념이긴 해요. 여기 정역 넣어서 생각한다 쳐보자. 얘는 그럼 정역이 얼마부터 얼마까지 변하니까? 1에서부터 3까지 변하는 정적분이니까 1에서 3까지의 정적분을 f의 x 플러스 2라는 함수를 통해서 표현할 수 있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상등관계에서 f의 x 플러스는 fx 더하기 그냥 3x 제곱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니까 이렇게 바꾸어 적분을 해도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평행분배 함수식을 접근하기는 불편한 거니까. 그럼 얘들아, 이걸 통해서 우리는 사실은 어디부터 어디까지의 정적분을 이뤄낸 거냐면 1에서부터 어디까지? 3까지의 정적분을 해낸 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얘랑 어떤 식이니까? 같은 식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20번이 지금 어려운 문제야. 이게 상수가 들어가 있으면 진짜 별일이 아닌 문제거든. 근데 이게 함수식으로 바뀌는 순간 굉장히 복잡해지는 겁니다. 알아보나요? 여기까지? 그래서 함수식을 직접 구해서 평행이동을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아니면 저기는 항등관계 룰을 잘 이용해서 조립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사실 저 항등관계를 이용해서 조립하는 게 머릿속에 쉽게 떠오르지는 않는다,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이 두 구간 정도였으면 그냥 평행이동한 함수식을 구해서 다 접근하라고 하겠지만 그게 좀 불편하긴 해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1에서 3까지 fx의 dx 정적분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f의 x 플러스 1. 우리는 그래도 미적분했으니까 평행이동 좀 더 익숙한 상태고, 자 이런 정적분은 다시 fx 플러스 2가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이렇게 구간을 바꿔서 정리할 수가 있다. 목적은 이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연습해보자. 우리는 1에서 3까지 말고 3에서 어디까지도 해야 돼? 5까지도 해야 되는 거지. 얘도 평행이동 시킨다 치면 3에서 5까지의 함수식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없는 거잖아. 그치? 그럼 일단 네 칸을 바로 옮겨갈 수는 없어. 몇 칸씩 옮겨가야 될까? 2칸씩 옮겨가야 돼. 먼저 2칸 옮기게 되면 얘는 그러면 1부터 3까지 f의 x 플러스 2의 dx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인 거고, 그럼 여기에서도 다시 f의 x 더하기 2는 저기 항등관계를 통해서 뭐 더하기 뭐고? fx 더하기 몇 x 제곱? 3x 제곱에 1에서 3까지의 정적분으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이해했니? 근데 이 1에서 3까지 fx의 정적분이 또 우리가 앞에서 했던 정적분이 어떤 상태니까? 같은 상태니까 이 또한 평행이동을 한 번 더 하면서 최종적으로 구간을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정의된 함수 쪽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다는 생각인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두 가지 도구를 다 익히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자, 나중에 얘가 미분가능을 논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여기에서 각 구간에서의 함수식을 어떻게 작성을 할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함수식 주기함수에 대한 어떤 정적분에 대한 내용으로 적분을 요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적분을 요구할 때는 이 항등관계를 잘 이용해서 어떻게 이 정적분의 계산들을 바꾸어 나갈 것인가까지 이해했어요? 자, 최종적으로 요 내용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A는 2분의 1인 것까지는 찾았고, 그래서 정적분을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 0에서 5까지의 fx dx니까. 그럼 얘는 0에서 1까지의 fx dx는 그냥 할 수 있죠. 여기 3차 함수식 x 3층 더하기, 자 a가 2분의 1 됐으니까 2분의 1x 더하기 뭐 들어가면 되는 거라서 1 들어가면 되는 거라서 이해한 거야? 그럼 플러스 1에서 3까지의 fx dx는 구간이 두 칸인 걸로 다 쪼개져야 되는 거고, 그래서 1에서 3까지의 fx dx를 1에서 3까지 fx의 함수식은 내가 정의하기가 쉬웠으니까 안 쉬웠으니까? 안 쉬웠으니까, 그지? 마이너스 1까지의 함수로 변환시키고 싶은 거고, 그러니까 이걸 보고 무슨 이동을 떠올려야 된다는 얘기야? 평행이동을 떠올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했습니까? 그럼 얘가 인테그랄 평행이동하게 되면 x축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가는 거니까 마이너스 어디까지? 1까지 f의 x 플러스 2 dx 이렇게 되는 건데, 항등관계에 의해서 이 fx 더하기 2는 fx랑 3x 제곱을 무엇으로 표현되는 거라서? 합으로 표현되는 함수라서 얘를 마이너스 1까지의 자 fx 더하기 3x 제곱의 dx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이렇게 돼버리면 이 함수의 fx를 다시 3차식을 넣어주면 되는 거지. 마이너스 1까지는 구간에서 함수식 얘가 x 3층 더하기 2분의 1x 더하기 1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그럼 또다시 우리는 여기에다가 1에서 3까지가 아니라 3에서 5까지의 정적분도 해야 되니까 3에서 5까지의 정적분도 같은 일을 반복하는데 한 번 응용할 수는 없다라고 했으니 두 칸씩 간다는 얘기인 거고 그럼 3에서 5까지의 fx의 dx는 자 또다시 평행이동의 약간 생각으로 어디서 어디까지로 그러면 1에서 3까지의 fx 더하기 2의 dx가 되는 거고 상등관계에 따라서 fx 더하기 2는 fx 더하기 3x제곱 dx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고 1에서 3까지 fx는 3참수를 그대로 쓸 수가 없으니까 얘는 그럼 따로따로 다시 분배해서 계산할 건데 1에서 3까지의 함수씩 정적분 결과는 원래는 한 번 더 하는 게 맞죠. 그 한 번 한 결과치를 앞에서 이미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값을 그대로 사용한다라는 맥락으로 계산에 뛰어나가라 라는 얘기가 된다는 거야.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정적분의 변환에 대한 관계랑 그 다음에 함수식을 정리하는 방법을 두 가지 다 아셔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자 21번으로 가봅시다. 시간이 조금 빠듯하네. 우리가 그래도 40분에는 시작해야 된다 그치? 괜찮아 21번 금방 할 거니까 금방 되나? 자 21번입니다. 되죠? 이만 빨리 해보자. 안 어렵니까? 자, 함수 fx가 후반도 결정되어 있고 범위도 결정되어 있고 함수식도 결정되어 있으니까 편해요. 자, 그래프부터 빨리 그려봅시다. 자, 이 지수함수는 감수하는 지수함수고 x좌표가 2인 걸 기준으로 2 집어넣으면 2,1 지나고요. 감수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가겠다. 그쵸? 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뭐 이렇게 이제 감수하는 부분이 x가 2보다 작은 범위에서 이렇게 그려질 거다. 이 생각이고. 자, 로그 함수는 다시 똑같이 2,1 지나면서 연속이 그래프네요. 자, 1,0 지나고 있던 이런 증가하는 그래프였으니까 이렇게 증가하고 있을 거고. 자, 이렇게 y는 로그 2x 그래프랑 자, 여기에 y는 2의 마이너스 x승에 4가 곱해진 이렇게 지수함수식 그래프가 그려져 있다. 자, 근데 얘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다친구가 t-1부터 t 플러스 1에서 이 함수 fx의 최대랑 최소의 합을 gt라는 함수로 정의를 하겠다 그랬고 자, 근데 그 gt에 대한 방정식이 나와 있는데 GT 제곱 마이너스 8GT 플러스 15는 0을 만족시키도록 하는 자, 얘를 만족하는 모든 식은 합을 계산해서 n 플러스 루트 n 꼴로 표현을 하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네. 자, 이거 보니까 함수 방정식이고 얘 보자마자 1수분해 하고 싶다는 생각 막 든다. 그렇죠? 그럼 GT가 얼마 되거나 3이거나 GT가 얼마이거나 5가 되도록 하는 관계를 정리를 해보라는 얘기고 그럼 얘는 이거네. GT가 이 구간에서의 최대값이랑 최소값의 합이에요. 그럼 여기 있는 이 t값을 옮겨가면서 최대 최소 관찰하는 거 우리 많이 했었다. 그치? 저기 왼쪽에 아주 왼쪽에 있는 t값이 있다 치면 만약에 여기에 t-1이고 여기에 t 플러스 1이 생긴다 치면 이런 구도에서는 최대랑 최소가 이 경계에서의 함수값들이다. 그치? 그럼 이런 상태일 때는 자, 지수식에다가 여기 t-1 집어넣으면 여기에 지금 최대는 2의 마이너스 t 플러스 1 이렇게 표현될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최소는 t 플러스 1 집어넣는 거니까 2에 여기에 t 플러스 1 들어가면 2 마이너스 t의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겠네. 이 둘을 뭐한 값을 합한 값을 무슨 t라고 정의를 하겠다? gt라고 정의를 하겠다 이 말인 겁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그럼 생각해보자. 이 gt의 함수식은 일정하게 유지가 되지가 않을 거야. 구간 따라서 바뀌겠죠. 자, 이럴 때는 지수 함수값 두 개를 더한 게 gt가 되고 그럼 이렇게 변하는 동안은 지금 gt의 모양이 변할까 안 변할까? 안 변할 거야. 근데 이제 t 플러스 1이라는 경계가 여기 있는 x좌표 2인 걸 지나는 순간부터는 최소값의 위치가 바뀌게 되죠.
최소값의 위치가 얼마인 거니까 1인 게 되는 거니까 그치? 그럼 최대 함수는 t-1에서의 지수 함수식이야. 그럼 여기 최대답이 여기 최소답이 또다시 gt가 되는 거니까 구간 나눠서 gt로 원래 정의를 해야 돼요. 그럼 또다시 이제 점점 커지다 보면 자 최소는 유지가 되는데 최대의 위치가 바뀔 수가 있죠. 로그 함수가 최대가 되고 여기에서 자 극소값이 최소가 되는 상태에 gt가 또 정의될 수 있고 이게 쭉 오른쪽으로 가다 보면 이제 로그 함수 두 개의 최대 최소값이 그대로 전체에 gt로 정의될 때가 있는 상태다. 그럼 그 구간 나눠서 다 정의하자는 얘기는 아닌 거고 이 gt가 3이 되는 상황이랑 gt가 5가 되는 상황 즉 최대랑 최소의 합이 3 되는 것과 5 되는 것을 3이 되거나 아니면 5 되는 것을 분류를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일반화할 필요가 없지 3인 상황이랑 5인 상황만 보면 되니까 언제 그게 만들어지는지. 그럼 중요한 게 이제 이런 얘기가 될 건데 구간의 간격이 두 칸이 되는 거니까 적어도 여기 경계 x좌표 2인 곳에서 두 칸 떨어진 곳 여기 오기 전이랑 직전이랑 후가 중요한 거니까 두 칸 전에 함수값이 얼마가 되는지 봐야 합니다. 그럼 x에다 0 집어넣으면 여기는 몇 콤마 몇이 될까? 0,4가 될 거야. 그치? 그럼 생각해보자. 딱 t 플러스랑 t 마이너스 여기에 물렸을 때 최대한 최소의 합이 얼마가 되는 겁니까? 5가 되는 거지. 그럼 그 이전의 t 값들에 대해서는 최소도 더 커지고 최대도 더 커져. 그럼 그때 최대 최소의 합이 3이나 5가 되는 순간이 있을까? 없어. 이해했니? 그럼 여기서는 해가 생길 거다 안 생길 거다? 안 생길 거다. 판단을 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이렇게 쭉쭉쭉 내려가다가 여기 딱 5가 되는 거니까 뭐야? 5 되는 거 그냥 찾아버렸네. 그럼 그때 5 되는 것은 t 플러스 1이라는 경계가 x좌표가 1일 때니까 t가 먼저 얼마인 게 1인 게 하나 찾아치는 거죠. 이해했어요? 그러고 나면 이제 조금 t가 오른쪽으로 옮겨가면 최소는 1로 유지가 되는 거니까 뭐만 작아지는 상태 최대만 작아지는 상태가 될 거야. 그치? 근데 최대값이 지수함수의 함수값일 때도 있는 거잖아. 한마디로 여기에 t-1이 있고 여기쯤에 t 플러스 1이 있다 치면 자 이런 구도라면 최대는 여기에 t-1을 넣어 2에 2에 마이너스 t-1 있으면 얘가 되고 최소는 1이 되는 게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했나요? 이거 두 개 더한 값이 다시 얼마가 되거나 얼마가 될 수도 있을까? 3이 될 수도 있고 5가 될 수도 있는 건데 5는 될 수가 없겠죠. 최소는 1로 똑같은데 최대는 어떻게 됐으니까? 줄어들었으니까. 이해했니? 여기가 4잖아. 그럼 얘는 반드시 4보다는 어떤 값일까? 작은 값이 되겠죠. 그럼 절대 합이 5가 되는 거는 생길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어차피 방정식 풀어보면 안 된다는 게 눈에 들어올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정리를 해봅시다. 그럼 이런 구도가 가능하니까 자 빨리 풀어보면 3-t니까 2에 3-t 승에 자 플러스 1을 한 값이 자 최소값 3 된다 그러면 1 넘어가면서 2 된다라고 둘 수 있고 그럼 요때 t 값은 얼마가 되는 거다? 2가 되는 거다. 이해했어? 근데 t가 2인 상황이면 좀 신기하네. t가 2인 상황이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얼마인 거? 3인 거니까 딱 무슨성 있는 위치? 대칭성 있는 부분의 위치에서 일단 뭔가 생길 거고 그렇다고 함수값이 대칭성 있게 만들어지진 않을 거야. 지수함수랑 로그 함수니까. 그래서 t가 있는 거 하나 찾아집니다. 그러니까 쌤이 아까 한 얘기가 뭐냐면 얘가 5가 될 수 있냐 이거야. 얘가 5가 될 수 있냐 이건데 자 한번 적어볼게요. 그럼 2에 3-t 승이 똑같을 거고 최소 1이니까 1 더했을 때 이번에 5가 된다라고 하면 1 넘어가니까 4 뭐야 쌤 생기는데요? 그럼 t가 얼마가 돼? 1 t가 1만 아까 여기서 찾았잖아. 그치? t가 1일 때는 최소가 1이고 여기 딱 그치 4에 걸칠때입니다. 이해했나요? 자 해서 1이랑 2인 거 찾았고요. 그럼 좀 더 지나갑니다. 좀 더 지나가게 되면서 다른 구도를 생각해보면 이렇게 쭉 가다가 이제 t-1에서보다는 t 플러스 2에서의 함수값이 더 큰 구도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치? 이때도 여전히 최소값은 얼마가 돼요? 1이 되는 거죠. 그럼 최소는 1이고 최대는 t 플러스 1에서의 로그 함수값이니까 로그 2에 t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겠네. 여기까지 된 거야.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 로그 함수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하는 거면 우리 지수함수에서 x좌표 하나 변할 때마다 y좌표가 어떻게 변하는지 알면 참 좋다 그랬고 로그 함수에서도 그럼 x좌표 변화에 따라서 y좌표가 어떻게 변하는지 알면 참 좋다 그랬다고 했는데 여기 1,1이죠.
그 다음에 정수가 되는 지점은 몇 콤마 몇입니까? 4, 2가 됩니다. 그쵸? 오른쪽 몇 칸 갔을 때? 2칸 갔을 때 위로 몇 칸 더 가는 거니까? 한 칸 더 가는 거니까. 맞아? 그럼 생각해봐. 여기 구간의 길이가 얼마가 되지? 총 2가 되는 거지? 둥탕탕탕 해봤자 구간 간격이 2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 t 플러스 1에서 함수의 최대값이 이 4,2보다는 반드시 어느 쪽에 있어야 되니까 왼쪽에 있어야 되니까 이해했니? 얘랑 얘의 합이 5가 될 일은 있을까 없을까? 없다는 생각이야. 아니면 식으로 때려봐도 됩니다. 자, 이거 합이 5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로그 2에 t 플러스 1 넘어가면서 4가 되면 되고 그럼 t 플러스 1이 얼마 돼야 되는 겁니까? 16이 돼야 되니까 그럼 t는 15가 되는 건데 이걸 정답을 그냥 적는 애들이 있다고 아무 생각 없이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니까 그래프 결국 꼼꼼하게 보는 겁니다. 15는 왜 안 돼요 그러면? 최소가 1이야. 그렇지 최소가 1이 아니 되겠지. 15는 저기 엄청 멀리 있는 위치가 되는 거니까 말도 안 된다는 얘기야. 이해했니? 그럼 얘가 합이 3이 되는 거네. 그러면 로그 2의 t 플러스 1이 2가 되면 되겠다. 그렇지. 그럼 이때 t 값은 얼마가 돼요? 3. 그럼 3은 될까? 네. t가 3이면 t-1은 얼마고? 2고 t 플러스 1은 딱 얼마니까? 4가 되니까 여기 경계의 결집에서 또 딱 만들어진다는 얘기인 거야. 사실 문제가 그렇게 설계가 된 거죠. 여기 두 칸 간격에서 딱딱 만들어지게 되었어요. 자, 해서 어쨌건 간에 3인 건 만들어지기 때문에 t가 1인 거, 2인 거, 3인 것까지 다 찾았습니다. 그럼 마지막이에요. 자, 마지막은 이제 여기 있는 구도가 완전히 오른쪽으로 쭉 벗어나면서 t-1이랑 t 플러스 1의 함수값이 모두 로그 함수에서 정의되는 거. 그럼 이제 생각해보자. 얘는 뭐보다는 큰 값일까? 당연히 1보다는 큰 값이고 얘는 경계 지났으니까 뭐보다는 큰 값일까? 2보다는 큰 값이야. 그럼 이거 두 개 합해서 3 된다고 얘기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야. 그럼 저 구도에서는 생길 수 있는 게 로그 2의 t-1이랑 로그 2의 t 플러스 1을 더했을 때 뭐가 되는 것만? 5가 되는 것만 따져서 몇 차 방정식이 생겼으니 2차 방정식이 생겼으니 2차 방정식 풀자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럼 t제곱 마이너스 1이 로그 2의 t제곱 마이너스 1이 5가 되는 거니까 32고 그럼 대응되는 t 값이 마이너스 루트 33이랑 루트 33인데 당연히 마이너스 루트 33은 우리가 원하는 구도의 t 값의 범위가 아닌 거죠. 그래서 루트 33까지 된다 이 얘기입니다. 됐나요? 끝. 자, 해서 로그 함수랑 지수 함수의 그 x좌표랑 y좌표 사이의 변화 관계 비율들을 잘 알아야 됩니다. 알겠죠? 특히 이런 민감한 문제들 범위에 따라서 뭔가 최대 최소나 교점의 위치를 변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자, 짧게 5분 정도만 쉬었다가 40분에 바로 시작을 합시다.